안녕하세요. 트루리펜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휴가를 떠났었는데요. 그 후 이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서 오늘에서야 유튜브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력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갱신된 3달일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달일을 선정하는 방법을 반구분 3.572%를 3달일 전날 밤에 달의 밝기로, 그리고 한 구분인 7.145%를 3달일 당일 달의 밝기로 선정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에녹서에서 나온 반이라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3달일 전야는 14구분이 어둡고 그것이 반이다라고 에녹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달일 당일에는 달이 한 구분의 빛, 즉 달 전체를 기준으로 14구분 중에 한 구분의 빛을 받으면서 떠오른다라는 에녹서의 기록과 한 구분의 반을 받으면서 태양과 함께 떠오른다, 이 2개의 기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의 말씀의 해석을 3달일 전야에서는 14구분들이 어둡고 이것이 반이다라는 표현을 한 구분의 반인, 즉 전체 달을 기준으로 28분의 1인 3.572%의 밝기의 달로 지정을 했으며, 3달일 당일에는 또 반구분을 받아 한 구분을 완성하기 때문에 한 구분을 각기 7.145%, 한 구분을 달 전체를 기준으로 14분의 1인 7.145%로 그렇게 계산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위 말씀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통해 3달일의 기준이 새롭게 갱신되었고 그 이유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달일 전야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서 73장 8절에 보면 3달일 전날 밤 달의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달은 3달일 전날 밤에 달의 기간을 미리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달은 14구분이 어둡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14구분에 대한 정의를 에녹서 73장 6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반은 7구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4구분은 7구분인 반달과 반달을 합친 달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구분이 어둡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달의 빛이 전부 없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오는 이것이 반이다라는 표현은 달의 빛이 전부 소진된 상태, 즉 14구분들이 전부 어두워진 그 상태가 바로 반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3달일 전야의 달, 즉 빛이 전부 소진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천문학적으로는 사기라고 하는데, 이 날에는 달이 태양과 함께 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3달일 전야의 달은 천문학적으로 사기라고 표현하며 아래의 조건들을 전부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밤을 주관하는 달은 3달일 전에 달의 기간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 아직 3달일이 아닙니다. 성경적 하루에 대한 동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달의 하루와 태양의 하루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은 어두움인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이고 태양은 빛인 날을 주관하는 광명체입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빛의 시간의 순서는 어두움이 항상 빛보다 먼저 옵니다. 때문에 3달일, 즉 빛을 주관하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야의 달은 달의 기간을 미리 시작하는 시간이며, 어두움이 이렇게 먼저 오지만
해가 뜨고 빛이 와야지만 비로소 세 달일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달일 전야, 즉 달의 기간을 먼저 시작하는 그 밤에는 반드시 달의 14구분이 어두워야 합니다. 즉 아무런 빛을 찾을 수 없는, 천문학적으로는 사기라고 표현하는 그날 달에는 육안으로는 어떠한 빛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달일 전야의 달은 태양과 달은 함께 져야 합니다. 즉 일몰과 월몰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타임 앤 데이트라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한 월출과 월몰 그리고 일출과 일몰의 시간 데이터들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삭을 검은색 달 아이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달에 빛이 없는 삭의 날짜인 10월 25일이 정말 달과 태양이 함께 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달은 태양이 지고 약 5분 후인 오후 6시 1분에 지게 됩니다. 물론 5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지만 이 날이 한 달 중에서 일출과 월몰의 시간의 간격이 가장 좁은 날이기 때문에 달과 태양이 함께 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서의 말씀이 천문학적 사계 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라는 날에는 월출, 월몰의 시간과 일출과 일몰의 시간의 간격이 한 달 중에서 가장 좁은 날입니다. 그리고 사계는 달이 해보다 더 일찍 뜨는데 삭 다음 날부터는 달이 해보다 더 늦게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에녹서 73장 9절인 세 달일에는 달의 진행이 태양의 뜸에서부터 기울어진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달일을 충족시키는 조건들을 에녹서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일 전야와 마찬가지로 세 달일에도 세 달일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조건들을 에녹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달일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달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에녹서 73장 5절에 보면 달이 나타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한 달의 시작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의 구분이, 빛을 갖고 있는 구분이 7분의 1이어야 합니다. 또는 7분의 1의 반이어야 합니다. 한 구분에 대한 정의는 에녹서 73장 6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달의 반을 기준으로는 7구분들이 있고 달의 전체는 반과 반이 합쳐져서 14구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구분이라고 말을 하면 반달을 기준으로 7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구분의 반은 바로 7분의 1의 반이 됩니다. 그리고 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은 에녹서 73장 9절에 14구분들이 어두운 것이 반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 73장 9절의 이 반과 에녹서 73장 6절에서 7절의 반이 서로 같은 반인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달일에 기록되어 있는 반은 한 구분의 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구분은 반달을 기준으로 7분의 1이기 때문에 한 구분의 반은 반달을 기준으로 14분의 1 또는 전체 달을 기준으로 28분의 1의 빛의 구분입니다. 또는 에녹서의 73장 9절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14구분들이 다 어두운 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에녹서 73장 6절에서 7절에서 세 달일에 설명하고 있는 이 한 구분의 반은 전체 달을 기준으로 28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빛의 존재 유무에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한 구분의 반에는 빛을 받으면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4구분들이 전부 어두운 것은 빛이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14구분이 전체가 어두운 이 반과
빛을 받으면서 한 구분의 반이다라는 이 반은 서로 다른 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몰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세 달일에는 달이 태양과 함께 뜨고 또 함께 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 달일의 충족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달이 나타나야 한다. 에녹서가 기록된 시점은 망원경같이 하늘의 광명체들을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제3의 기구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달일은 반드시 이러한 제3의 기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육안으로 달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세 달일의 시작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 달일에는 달의 빛의 구분들이 한 구분이거나 또는 이 한 구분의 반이어야 합니다. 반은 반달을 기준으로 달은 7구분이고 전체는 14구분인데 세 달일에는 한 구분, 즉 7분의 1 구분의 빛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이 한 구분의 반인 이 7분의 1의 반 정도의 빛을 갖고 있으면서 달이 태양과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부가 세 달일에 포함이 되는 달의 빛의 밝기에 해당이 됩니다. 셋째로는 세 달일은 아침에서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낮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로는 세 달일에는 월출과 일출, 월몰과 일몰이 함께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세 달일에는 일출보다 월출이 더 늦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 달일에 태양과 함께 달이 뜨고 지지만 세 달일에는 반드시 일출 이후에 달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충족 조건들을 에녹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에는 반이라는 단어가 달과 관련해서 딱 2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정의는 14구분, 즉 달 전체가 어두웠을 때를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는 삭을 바로 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구분의 반을 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은 7분의 1, 한 구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의 반의 빛이 있는 상태가 바로 반이라고 합니다. 즉, 이 두 개의 반은 각기 다른 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세 달일의 달의 빛의 구분은 한 구분 또는 한 구분의 반인데 이 빛의 밝기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세 달일은 달이 처음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빛을 발했을 때가 바로 세 달일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구분은 자연스럽게 반달을 기준으로 7개로 쪼개서 그 중에서 7분의 1 저렇게 노랗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반달을 기준으로 7분의 1이 바로 한 구분입니다. 이제 한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한 구분 계산법을 찾는 과정 중에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계산법들을 헤아려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보름달을 100으로 계산을 해서 이를 14로 나눈 후 100을 곱한 퍼센테이지 값인 7.14%를 한 구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계산법인데요. 달을 쪼갠 이 모습 그대로를 계산을 해서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지름이 7이고 높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2.83%를 한 구분으로 계산한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14%를 세 달일의 한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왔었는데요. 이 두 개의 계산법들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들이지만 문제는 절대성에 있어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에녹서 73장 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삭 이후에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갖고 있는 첫 번째 달의 상태, 그 기준만을 방법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달에 비추는 빛의 양이 퍼센테이지의 값과는 상관이 없이 내 눈으로 삭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달의 빛이 바로 새달일이 기준이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문 소사이어티 이스라엘이라는 블로그에 가면 새달일을 전문적으로 예측하고 관측하는 운영자가 매달 새달일이 언제 관측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 최시반 월에는 10월 26일 오후 5시 51분에 해가 지기 약 4분 전에 달이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새달일을 관측하는 2명의 증인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아이디 히브루인 이스라엘과 비블리컬 칼렌더 포럼 아빕 발리 앤 뉴문 리포트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측 기록에 의하면 문 소사이어티 이스라엘의 관측 예상일인 10월 26일 다음 날에 10월 27일 일몰 후 그들이 새달을 하늘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며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뉴문 소사이어티 이스라엘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하는 반면 히브루 이스라엘과 비블리컬 칼렌더 포럼은 육안으로 달을 관찰한 다음에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한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육안으로 달을 관측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 2명의 증인들은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따르면 새달일에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또 태양과 함께 지기 때문에 낮 시간대, 즉 태양이 빛을 주관하고 있는 그 아침에서 저녁까지의 달을 기준으로 새달을 정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새달일에서부터 달이 태양이 뜸에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보다 늦게 뜨고 또 달이 태양보다 늦게 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달을 관측하는 2 증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야 저녁 하늘에 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침에서 태양이 지기 전까지의 시간에 이 달을 본 게 아니라 태양이 뜨고 나서 저녁 하늘에서 새달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저녁은 달력상으로 달의 하루의 개념에서는 다음 날로 넘어갔지만 태양의 하루의 개념에서는 태양이 뜨기 전에 다음 태양이 뜨기 전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새달일이라는 그 하루의 유닛 안에 들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달은 또 태양과 함께 지는 그런 새달일이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나서 이 달을 봤다 할지라도 그 아침에서 아침 그 24시간 안에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새달일 안에 포함되는 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달일 전야의 달의 상태에 대해서 에녹서 73장 9절에 14구분이 전부 어두워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빛이 있는 달을 본다라는 것은 이미 새달일 전야가 아니라 새달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저녁에 태양이 지고 나서 본 그 달은 태양과 함께 지고 있는 새달일의 새달이기 때문에 달력상은 이미 다음 날인 최시반 2일이지만 그 태양의 하루의 관점에서는 새달일 안에 새달일이라는 그 24시간의 유닛 안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새달일이면서 달력상으로는 최시반 2일이 되는 그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천체력에서 8번째 달인 최시반 월의
세 달을 이러한 원리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사이어티 이스라엘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0월 26일 오후 5시 51분에 세 달이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인 이스라엘과 비블리컬 칼렌더 포럼에 의하면 10월 27일 일몰 후에 저녁 하늘에서 내가 달을 봤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예루살렘 기준 해는 오후 4시 35분에 졌고 달은 저녁 7시 17분에 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명의 증인들이 4시 35분과 7시 17분 사이에 저녁 하늘에 지고 있는 달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때가 오후 6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10월 27일 오후 6시, 저녁 6시에 세 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체가 우리 한국의 에클레시아에게 이것을 전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한국 서울 시간으로 10월 28일 새벽 1시에 예루살렘의 세 달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10월 28일 새벽 1시가 지나고 아침에 이제 해가 떴을 때는 이미 채시반월 2일이면서도 일주일 중에서는 첫 번째 날인 욤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부터 노동을 6일 동안 하고 7번째 날인 11월 3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6일을 일을 하고 11월 10일이 바로 안식일이 되고 또 6일 동안 일을 하고 11월 17일이 안식일이 되고 또 6일 동안 일한 후에 11월 24일이 목요일이 이제 채시반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 달일의 기준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변경이 되면서 혼란을 빚어드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틀린 안식일을 지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에 지금 갱신된 이 기준도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제가 알게 되거나 또 새로운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과 부합했을 때는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하지만 지금 이 현재로서는 제가 이러한 기준을 따라가고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세 달일과 안식일을 채택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